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입사원이시겠죠? 사회인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신입사원 분들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티는 안 내지만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왜냐면은 회사 생활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반복적이고. 근데 새로운 사람이, 그것도 신입사원이 온다. 이거는 정말 그 무료함 속에서 대단한 이벤트거든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앞에서는 이제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네 팀 신입사원 왔다며? 좀 어때? 우리 팀 신입사원 괜찮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 너네 팀 신입사원 어때? 좀 이상하던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그 몇 가지 조언, 꿀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뭐 무슨 인사 잘해라 이런 뻔한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거고요. 이 영상이 시간 낭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그 부서 배치가 되기 전에 신입사원끼리 모여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의 조언을 드리자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배려하고 칭찬하는 따뜻한 사람이다 하고 알리는 거죠. 보통 교육을 받을 때 조를 짜줘요. 대여섯 명씩. 조원들끼리 과제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대학교 조별과제가 아닌데 1등 안 해도 되는데 막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고집 부리고 상처를 주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누가 의견을 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여도 혹시 별명이 아이디어 뱅크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요? 회사 생활은 민수씨만 믿고 가야겠네. 이렇게 칭찬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주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칭찬하고 배려하면 신입사원 동기들은 다들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신뢰를 얻은 동기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회사 생활을 한결 수월하게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신입사원 교육 평가가 소속 부서 팀장에게 통보가 된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일단 맞아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 평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장님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부서 배치가 되고 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열심히 하려는 태도,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신입사원 결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임원 될 수 있었는데 22년 전 교육 때 못해가지고 임원에 떨어졌네. 내가 8년 전에 회사의 핵심가치 발표만 잘했어도 과장 진급을 했을 텐데.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신입사원 교육은 그때 하고 끝!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게 1순위. 자, 두 번째, 교육이 끝나고 이제 현업에 배치돼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윗사람을 듣기만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탁탁 이야기하는 게 훨씬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여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저는 팀장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멋없어요. 맞든 틀리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멋있고 사람들도 그걸 원해요. 생각보다 윗분들의 생각이 요즘에 많이 트여 있습니다. 팀장님이 되게 나이가 많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신세대로 불리던 분들이에요. 쉽게 이해를 돕고자 부연 설명하면은, 응답하라에 나오는 덕선이, 태기, 이 사람들이랑 동년배이거나 더 어려요, 여러분의 팀장님이. 그러니까 막 말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자신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랑 예의 없는 거랑은 다른 거 알죠? 솔직하게 말하는 건 맞는데 예의는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처음에 일하다 보면 혼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멘탈이 퓨 하고 부서질 텐데, 이럴 때 자책하지 말고요, 인정 혹은 정신승리 하세요. 팀장님한테 깨질 때마다 나 왜 이렇게 모자르지? 내가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속에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위축이 돼 있는데 자책하면 더 쭈그러들어요. 또 쭈그러들면 조직에 적응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한테도 안 좋고 동료들한테도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정 혹은 정신 승리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혼난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이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신입이니까 몰라서 잘못을 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당연히 잘못했으면 혼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혼나야지, 다음에 잘해야겠다, 이렇게 인정하면 멘탈이 강해지고 괜찮아집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신입이셔서 몰라서 본의 아니게 혼났을 경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잘못을 하기 전에 질문을 했어야지. 질문을 왜 안 하냐. 질문을 해라 이러는데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뭔가 좀 아는 게 있어야 거기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몰라서 억울하게 혼이 나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제 정신 승리를 해야 돼요. 아니 나한테 미리 가르쳐 줬으면 나도 실수를 안 했을 거 아니냐.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팀장님이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나? 뭐 주식이 떨어졌나? 이렇게 정신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몰라서 혼낸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 승리하면은 그 팀장님이 혼내도 이렇게 딜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실제로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하기. 여러분이 몰라서 억울하게 실수를 했다. 그러면 정신 승리하기. 그러니까 네 번째는 회사욕, 직장 상사욕 하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회사욕, 상사욕은 아무리 친한 동기한테도 절대 하면 안 돼요. 괜히 동기한테 얘기했다가 그 동기가 딴 데 가서 야 김태근네 팀장님 되게 별로래 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목격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일하는 회사 건물 내 화장실, 회사 근처 식당, 카페 이런 데서도 절대 회사욕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장소 상관없이 그냥 회사욕, 상사욕을 하면은 어떤 경로로든지 팀장님 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회사욕은 하지 마요. 그러니까 상사욕 하다가 인생 꼬인 사람을 봐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메신저로 막 상사욕 하다가 그 지난 대화 보관함 이거 열렸다가 이게 뭐 된 사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귀에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 같아 보이긴 하는데 직장 상사 칭찬을 해야 돼요. 야 니네 부장 또라이라고 하는데 너 괜찮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난 우리 부장님 좋던데 나랑 되게 잘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상사 욕이 상사 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상사 칭찬도 상사 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사가 여러분이 칭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면 회사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욕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다음 다섯 번째는 일할 때 뇌를 거치지 말고 일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이 들어오면은 이거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해야 돼요. 저도 이게 사실 문제인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팀장님이 일을 줬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하루면 할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안 하고 하루 걸리니까 마감 전날에 이제 하는 거예요. 일을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때 이제 뇌를 거치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막 귀차니즘이 작동을 해요. 이게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일을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을 미루게 되면 정작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고통만 받아. 그러니까 일이 딱 들어오면은 뇌를 거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일하는 기계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해서 바로 끝내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어차피 할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마감일보다 훨씬 일찍 끝냈다. 그럼 이제 상사한테 보고 해야 되냐? 요거는 조금 유두리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팀장님들이 일을 빨리 끝내면 또 새로운 일을 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이제 빨리 하되 이제 보고는 조금 늦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되게 진부한 말이지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면 임원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한테 좋아요. 좋은 일이 하나둘씩 생길 겁니다. 진짜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은 안타깝게도 팀장님이나 뭐 임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 옆자리 대리나 그 뒷자리 선배는 알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는 걸. 이제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경력을 이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즉 커리어 쌓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겁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서로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훗날 최악의 경우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과거에 같이 일했던 분이 이제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고 열심히 하면은 스카웃 되기도 해요. 여러분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회사 경력직 채용하는데 지원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서 쓱 이직이 되는 거죠. 그 앞날은 진짜 모르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운 회사가 사라지기도 했고 우리나라 하면 조선인데 조선업계가 이렇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항공업계, 뭐 여행업계 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사람 앞날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잘 하셨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이직을 염두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직장관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 다니다 보면 생겨요. 난 연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다녀보니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더라. 난 사람 만나는 영업을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뭐 좀 지원 업무가 맞을 것 같다든지 이런 직장관이 생겨요. 그 직장관이랑 지금 회사가 부합하면 완전 좋으니까 계속 다니시면 되는데, 직장관이랑 너무 회사가 안 맞으면은 그 회사에서 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잘 맞는 회사에서는 성과를 잘 내고 안 맞는 회사에서는 진짜 무슨 무쓸모처럼 되기도 하거든요. 이 본인한테 잘 맞는 회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판단을 뭐 다니자마자 2, 3개월 만에 하기는 좀 무리고 1년은 다녀보다가 이직을 해야겠다 혹은 뭐 사내에서 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해야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회사, 원하는 자리가 항상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직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어야 그런 경력직 채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원하는 좋은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꼰대처럼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